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의 운석이 충돌하면서 모든 공룡이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랬을까요? 더 재미있고 복잡한 사태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운명의 충돌 1분 후, 지구는 어떤 상태였던 걸까요? 그 1년 후나 100만 년 후는? 곧바로 생각이 나지 않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은 정말 일어났나? 일반적으로 공룡 멸종으로 알려진 현상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백악기 고제 3기의 멸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백악기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대로 이루어져 약 2억 년간 지속된 중생대 시대에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멸종한 것은 공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 있던 대형 파충류, 대봉기에 이미 탄생했던 고참 생물인 암모나이트 등 연체동물까지도 전멸. 생태계의 거의 모든 연쇄가 파괴되었습니다. 백악기 고제 3기의 멸종은 사상 최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해양생물의 96%, 육상 척추동물의 73%가 멸종한 페름기, 그리고 그보다 앞선 오르도비스계에 일어난 대멸종은 그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또 그 수십억 년 전에는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급상승해 생물권의 구도가 문자 그대로 뒤집히는 대변동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빌 생물상이나 하이난 생물상과 같이 생물의 집합체가 자손을 남기는 일 없이 통째로 자취를 감추는 세계적 규모의 전멸도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이 사멸한 후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새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그 스케일의 크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백악기 고제 3기 멸종이 가장 유명할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멸종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공룡을 멸종시킨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만 페름기 멸종으로 사라진 고르고놉스의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럼 그 소행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현대의 과학자들은 소행성의 충돌이 멸종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충돌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는 단순한 이미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자 중에는 거의 모든 대형 동물이 전염병의 대유행에 의해 사멸했다는 오래된 가설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역시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한순간이 아닌 몇 년 혹은 몇천 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격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지질학이라는 진짜 타임머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꾼 충격. 육지엔 공룡, 바다엔 모사우루스와 수장룡, 하늘엔 익룡. 백악기 말에 세계를 지배하던 것은 파충류였습니다. 원시적인 포유류와 조류는 진화 면에서는 파충류보다 앞섰지만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행성 또는 혜성이 지구에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교과서에는 지금도 6,500만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운명의 대충돌은 그보다 100만 년 정도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체의 크기는 직경 약 10km로 현재의 멕시코령 유카탄 반도에 낙하했습니다. 낙하 지점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칙술루브 크레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인도의 서해안 앞바다에 있는 시바 크레이터는 충돌 전 소행성에서 분리된 거대한 파편이 떨어져 나온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소행성의 본체가 똑같이 바다에 떨어졌다면 엄청난 초거대 해일이 지구를 덮쳤을 겁니다. 당연히 생물권에게 심각한 타격을 미쳤겠지만 그래도 괴멸적이라 할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룡에게는 불운하게도 본체가 육지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낙하하는 순간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대폭발. 대량의 암석이 우주에서 던져진 순간 불길이 되어 지상으로 쏟아졌고 지구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2단계에서 많은 동물이 생명을 잃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는 아직 최악의 사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절망적이었던 것은 화염비가 내린 후 아무리 지나도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태양에 이변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기 중에 대량의 먼지가 방출되며 태양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고 가장 밝은 날조차도 달밤과 같거나 그보다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기온이 수십 도로 내려가며 극지에서는 극관이 확대됐습니다. 광합성도 정지하며 대량의 식물종이 소멸했습니다. 식물을 먹이로 삼던 공룡은 굶어 죽거나 질식사했고 초식동물을 먹던 육식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굶주리거나 산소 부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궁류의 폭수. 이 끝나지 않는 밤과 긴 겨울은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과학자는 아직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지만 몇 년 동안은 지속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기 중의 먼지가 땅에 가라앉자 비로소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하늘에서 다시 빛을 되찾았을 때 지상에 펼쳐져 있던 것은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모든 곳이 메마른 숲뿐. 바닥에 흩어져 있는 건 대형 동물의 시체. 생기 없는 황량한 바다는 조개 껍질과 바다 생물들의 시체를 해안으로 올려 뼈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지구는 마치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나란히 잠들어 있는 광대한 공동묘지 같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대체 어떤 생물일까요? 우선 시체나 지으류, 작은 새싹 등을 먹는 작은 동물이었을 겁니다. 식물의 경우 몇 년간의 겨울을 견뎌내고 봄에 다시 발아할 수 있는 종자 또는 포자를 가진 것들이 가장 잘 적응했을 겁니다. 또한 토양이 매우 비옥하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부식토가 육지를 뒤덮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지구의 역사에는 동물의 세계에서 지배층이 바뀐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기 시대에는 세계가 거대한 곤충과 양서류의 것이었지만 이어 페름기에서는 그 후손인 단궁류가 번성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고르고놉스도 그 동료입니다. 이런 육지의 지배자 중에서 페름기의 멸종을 이겨낸 것은 테리오돈트류에 속하는 키노돈 뿐이었습니다. 포유류와 파충류의 양쪽을 미묘하게 닮으며 조상의 강점을 이어받은 그들이지만 페름기 이후 삼첩기에는 공룡의 조상이 대두되며 쫓겨나게 됩니다. 중생대 동안 키노도나목의 후손들은 생물권 구석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초목이나 곤충, 썩은 고기, 공룡 알 등을 잡아먹는 작은 동물들로 그 중에는 삼첩기에 서식했던 아델로 바실레우스라는 쥐를 닮은 동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탈자인 파충류를 타도하고 동물계 패권을 되찾을 날을 꿈꾸며 서서히 진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운석의 낙하와 긴 겨울이 그들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키노도나목의 자손은 포유류였습니다. 운석 낙하 불과 10만 년 후 포유류의 종류는 2배로 증가하였고 70만 년 후에는 최초의 대형종이 출현하는 등 그 증식 속도는 굉장했습니다. 이러한 포유류 속에 인류의 조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의 원시적인 원숭이는 공룡과 동시대에 8천만에서 9천만 년 전에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멸종을 면한 종 중에는 현대 원숭이보다 다람쥐를 더 닮은 원시적인 영장류인 퍼가토리어스도 있었습니다. 본래 북아메리카에 서식하고 있었지만 잡식성의 준민한 도약력을 가진 이들은 거의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강하고 무서운 공룡이 멸종하고 육식 포유류나 대형 맹금류가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이 시대, 작은 퍼가토리어스들은 당당하고 멋진 나날을 영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어쩌면 퍼가토리어스가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키노도나목의 후손이었고
그들은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되찾으며 조상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패권과 파워를 다시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룡의 멸종을 비참한 일이 아닌 오히려 대자연의 고마운 선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덧붙여 토픽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좋아요와 SNS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